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항의 어린이 중국어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예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매력으로 재미있게 중국어를 알려주는 중국어 강사 예진쌤입니다. 선생님 그 트레이드 마크인 인사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지금 여기 뭔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뭔가요? 네, 오늘 좀 이제 인터뷰를 이수 선생님이랑 한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중국어 강사하시는 선생님들 아실 텐데 여기 공주 머리띠 한번 끼고 인사해봤습니다. 확실히 네. 어린이 중국어 출강 나가고 계시고 해서 소품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 이거 샀습니다. 음. 그러면 제일 갑자기 샀다고 하시니까 돌발 네. 질문을 드려본다면 이런 네. 것들을 보통 어디서 사실까요?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같은 강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중국 물품을 이제 따로 파시는 또 판매를 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좀 거기에 검색을 해보고 중국 뭐 필요하면 어떤 거 머리띠 검색해보고 뭐 모자 검색해보고 이러면 이제 파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음. 거기서 제가 골라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죠. 보통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하면 쉽게 그렇죠. 얻을 수가 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주력으로 맡고 계신 거나 혹은 하고 계신 강의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현재 저는 유아 3세부터 성인분들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수업을 하는 분야는 유치원이나 초중학교 이런 이제 기관에서 많은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럼 진짜 전 연령을 다 하고 계신데, 네. 유아 3세는, 제가 생각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유아 네. 3세를 강의하는 노하우라면 어떻게 네. 진행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3세 친구들은 아직 우리나라 말도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제가 따라해보세요. 이거는 거의 뭐 되지는 않지만 친구들에게 이제 리스닝을 많이 듣기를 많이 시켜준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계속 저 혼자 얘기하는 수업이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 또 반응이 오는 친구도 있어요. 어, 네.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한두 마디는. 교육을 해주시는 개념에서 중국어를 녹인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친구를 딱 제일 음. 먼저 만났을 때 어떻게, 첫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강의의 시작을. 저는 일단 시작은 저만의 인사가 있어요.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그럼 삼촌 조용해요. 잘 지냈나요? 자, 그럼 제가 먼저 대답해요 또. 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인사 선생님을 만나면 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주제가 몇 개, 뭐 보통 3세 친구들 20분에서 3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보통 한 주제를 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럼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날씨, 뭐 음. 비가 온다 배우면 친구들에게 우산을 쥐어주면서 샤오이 뭐 이렇게 진행을 교구와 함께 단어 던지고 알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노래 부르고 우리가 약간 한국어 배울 때도 뭐 이런 거, 펜 이렇게 잡고 인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중국어도 어린 친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교구나 장난감들을 같이 만져보고 쥐어질 수 있게 하면서 단어 인지를 하는 그런 포인트로 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놀이를 하면서 그 놀이 속에 그걸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알려주면서 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거죠. 가정 보육에서 어머님들이 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그 음,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되게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선생님이 좀 잘 다져 놓으시면 독보적인 그런 콘텐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어, 그 친구들을 이제 좀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완전 이렇게 영유아 친구들을 하는 수업에 대해서. 처음에 3세 수업 맡았을 때는 무슨 3세를 중국어를 알려주려고 하나 하면서 좀 되게 많이 당황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친구들이 그래도 신기한 처음 들어보는 집에서 들어보는 언어가 아니니까 잘 음. 앉아서 들어는 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친구들 장난감도 주고 이렇게 놀이, 교 같은 거 쥐어주고 이러면서 제가 10마디 하면 그래도 한두 마디는 따라 하니까 거기서 또 뿌듯함을 느끼고. 네. 음, 어떻게 보면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더 이렇게 많은 이쪽 영역으로 설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요가 좀 있다면. 그래서 좀 네. 한국인 선생님으로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유아 3세부터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또 유치원도 나가고 계시고 초, 네. 중학교도 지금 나가고 계신다고 했는데 유치원은 제가 이제 앞선에 유치원으로 출강 가시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제 지역에 있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강도 연계를 해주시면서 그런 루트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선생님도 같은 루트로 들어가신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에 강사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네. 학교 같은 경우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음. 번째는 일단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과 후, 초중학교 방과 후도 유치원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이전시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에 소속이 돼가지고 학교를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뭐,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없는 경우인데 소개. 예, 소개, 뭐, 이렇게 선생님이 뭐 갑자기 급하다. 갑자기, 음, 뭐, 갑자기 급하게 필요해지잖아요. 예, 그럴 네네. 때는 이제, 소개로도 뭐 들어가지만, 정리하면, 개인 지원, 예, 면접까지 다 개인적으로, 네네. 그리고 업체, 그다음에 세 번째 소개. 그럼 이렇게 선생님은 정리했어요. 어떤 루트로 들어가신 건가요?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예. 하나씩 풀어볼게요. 우선 교육청에서 공고가 올라온다면 예. 선생님 뭘 준비하시고 어떤 과정을 겪게 되시는지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거기 공고문에 보면 어떤 걸 준비하라고 다 적혀 있어요. 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력서, 내 이력, 어느 학교 뭐 졸업, 뭐 어디서 강의해봤고 이력서를 기본으로 제출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수업 계획안을 써야 돼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래서 뭐 몇 월에 뭐 배울 거다, 뭐 몇 월에 뭐 배울 거다 낸 다음에 마지막 3페이지는 자기소개. 아, 예. 예전에는 뭐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안 적고 그런 건 안 적고 이제 주로 또 위에서 적은 강의 경력을 내가 뭐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뭐 이게 지원하는 곳에 따라서 좀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나는 뭐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뭐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를 예, 그렇게 어필하는 자기소개를 쓰는 것 같아요. 오, 음. 그렇다면 그렇게 통과가 되고 그 통과가 되고 다음 그렇죠. 또 네, 또 어떻게 있죠. 면접. 네, 어떻게 진행이 예. 되나요? 1차인가요? 2차까지 있나요? 면접은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서류가 1차고 면접이 2차이기 때문에 면접은 한 번만 보면 되는데 또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 게 그냥 질문식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강. 음, 준비해 오신 거 뭐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보통 다 알려줘요. 공고문에 아, 적혀 있어요. 뭐 질문 서류 뭐 심사 1분, 1분이라 10분, 그리고 면접 10, 뭐 시강 1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시강 주제를 정해주진 않나요? 그냥 알아서. 정해주신 학교는 정해준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거. 시강의 그런 환경을 좀 묘사를 해주신다면 네. 안에 저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상황에서 시강을 해야 될까요? 한 5명? 생각보다 예. 많네요. 3명에서 5명. 이거는 차라리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3세 친구들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무표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AI들은 웃기라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세요. 뭐 이제 그 학교 관련자 분들, 선생님들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두 분은 학부모 대표 또 와 계시고 예. 그래서 무서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돌돌돌한 자리여서 예.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이제 3월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3월에서 개강일에 4월. 계약에 맞춰서 들어가시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업체를 통하면 좀 더 간단할까요? 이 절차가? 업체를 통해서 제가 했을 때는 예, 바로 다이렉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따로 이미 저를 다 어필했겠죠. 거기서. 그럼 별도의 예. 시간은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었나요? 네, 제가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지금 학교는 그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업체를 통했을 때 강사료와 내가 직접 뚫고 들어간 강사료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이게 이것도 다 어디 업체냐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근데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업체가 더 적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업체가 더 좀 높았고요. 그 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근데 뭐 큰 차이는 안 났는데, 네, 그래도 대충 내가 뚫은 보통 강사님들 거보다는 다 비슷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 그 음, 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업체를 통한다고 해서 내가 중간에 수수료를 꼭 많이 떼어지고 내가 덜 받는다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예, 이게 또 학교가 거군요.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어, 같아요. 업체가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학교가 뭐 도시에 있는 학교인지 시골에 있는 음, 학교인지 약간 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강사료는 거기서 거기다.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거기예요. 결론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중학교의 경우는 또 음. 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좀 차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좀 다르게 가르쳐야 되거나 그 학교만의 좀 특성이 있을까요? 특징이?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기보다는 일단 어차피 또 기초반이었거든요, 중학교도. 네. 네, 기초반 맡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배우는 내용은 우리 어차피 다 배우는 내용은 중국어는 다 똑같잖아요. 네네네. 니하오, 니짜오, 슈마밍치 하고 다 똑같은데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중학생 아이들이니까 또 너무 또 초등학교 친구들의 포커스에 맞추다 보면 친구들이 또 좀 심심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지 가끔 뭐 이렇게 영화나 중국 관련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틀어주고 좀 어려운 퀴즈도 내보고 그럼 아이들이 그래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조금 루즈해지면 진짜 유치한 거 시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형을 만들라고 하든가 제가 네네네. 학생들 유아 애들이랑 하는 거. 뭐 갑자기 애들이 막 이래요. 오늘 인형 만들어 볼까? 마지막에 한 20분 남았어요. 근데 교재 진도는 다 나갔고 인형을 만들어 볼까 얘들아? 중학생 애들한테. 아 선생님 무슨 인형을 만드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진도 나갈까? 이러면 애들이 막 열심히 만들어요. 갑자기 막 적절하게 또 꼭 네, 믹스. 중학교 친구들이라고 해서 막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다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오, 이렇게 학교와 유치원과 또 개인적인 수업과 또 선생님 학원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강사가 되는 과정을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뭐든지 기회가 되면 다 경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경력이 쌓이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넓어지는 거다. 이거 맞아요. 말고도 또 선생님이 어디에서 나는 중국어를 가르쳐봤다. 들려주실래요? 어디에서 요거 말고도 제가 지금 또 알고 있는 게 문화센터도 아, 있고 맞아 문화센터 학원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거의 맞아 거의 시작이 문화센터였어요. 음, 학원은 오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오전 타임이랑 낮 타임이랑 네, 그리고 그 저녁 늦은 타임 뭐 보통 이제 학원 퇴근도 늦긴 했는데 보통 낮 시간 엄마들 네네네. 성인 상대로 하는 그 수업을 학원 외 시간에 하고 싶어서 문화센터에도 없었던 과목인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제안서를 내고 한번 개설해 보실 생각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랑 그런 음, 기회나 또 그렇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개척했는지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센터가 가장 강사님들이 처음에 도전하기가 쉬워요, 솔직히. 그래요? 네, 문화센터 제일 쉬워요. 되게 오, 쉬운 반면에 조금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수입을 돈을 번다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문화센터는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다른 우리가 뭐 학원이나 뭐 어떻게 뭐 학교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도전하기가 쉬운 제안서 내면 뭐 완전 좀 별로인 거 아닌 이상은 다들 연락이 회신이 오세요. 어. 오. 왜냐하면 그들도 과목을 열면 손해볼 건 없거든요. 열면 모집하면 여는 거고 음, 아니면 폐강인 거잖아요. 문화센터 네, 그 네. 룰이. 그러면 열면 뭐 본인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강사랑 이제 페이를. 네. 그러면 이제 뭐 열어도 그 센터한테는 좋은 거기 때문에 예, 음, 그래서 되게 약간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문화센터 처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제안서를 넣을 수 있는 그 용기만 있다면 맞아요. 그래도 예, 제일 성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문화센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맞아요. 문화센터는 대신 금액이 좀 작고 또 폐강이 될 확률이 크기 맞아요. 때문에 좀 단점이 예. 있지만 시작을 하실 땐 여기를 가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안서를 쓰는 내용 어떤 것들을 담아서 어떻게 제안서를 넣으셨는지 말해주세요. 문화센터 똑같아요. 학교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력서 쓰고 사진 넣고 이게 문화센터도 제가 도전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홈페이지에 보면 강사 채용란이 있어요. 각 아, 문화센터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 이력을 쓰고 내가 어떤 사람 어디 뭐 거주하고 이걸 쓰고 그다음에 밑에 강의 계획안을 써요. 오, 네. 그러면 뭐 1주차 때는 뭘 가르치고 보통 12주 다니거든요, 문화센터가. 그러면 네네네. 12개의 주제를 적어서 제출을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들 회신이 오는 것 같아요. 연락을. 그렇구나. 그럼 따로 별도로 뭐 면접을 보거나 시강을 하진 않나요? 이것도 또 좀 다른데 뭐 어떤 곳은 그냥 그럼 선생님 저희 뭐 가을 학기부터 바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라 해서 뭐 가능한 시간, 요일 이렇게 조율한 다음에 뭐 그쪽도 강의실이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맞춘 다음에 열고 또 어떤 뭐 백화점의 어디 문화센터는 또 보자고 해가지고 얼굴을 그래서 보러 간 적은 있어요. 그게 약간 면접이었던 거겠죠? 따로 시강을 하지는 않았던. 네, 인사 드리고 왔어요. 이게 진짜 비교적 그냥 서류에서 많이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한번 얼굴 확인차 이렇게 가게 되고 강의를 할 수 네.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이 문화센터는 12주 정도로 한 계절 이렇게 해서 학기로 진행이 된다면 네. 아까 학교에 지원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이제 계획서를 낸다고 했는데 그때는 문화센터는 12개라면 이제 학교는 대략 몇 주의 분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월 단위로 해가지고 한 달에 이것도 4개씩. 학교마다 다 다른데 뭐 먼저 수업 일수를 뭐 이날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곳도 있고 이 몇 월 며칠에 어떤 거 하고 그러니까 월 단위로 제출을 해야 돼요. 3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보통 내요. 네. 그럼 일단 주 몇 회를 하는지에 따라서 한 맞아요. 달치를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할 때 저는 어린이 중국어로 문화센터를 나갈 때는 어린이다 보니까 막 준비물이 좀 많더라고요. 뭐 문화센터의 대표 그 도장 찍어주는 도장부터 해서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게 좀 많았는데 네. 이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문화센터 강의에서 준비해야 될 거 혹은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 강의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교구 일단 가방에다가 해서 그날 할 것들 날씨가 배울 거면 날씨 교구 챙겨가고 뭐 동물 배울 거면 뭐 동물 가면 같은 거 챙겨가고 이런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뭐 문화센터에서 하나 좋은 점은 이제 스크린 화면 같은 거를 쓸 수 있다. PPT.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내가 컴퓨터 챙겨가고 교구 챙겨가고 네. 사실 좀 뭐 엄청 많은 준비물이 필요는 아니고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내가 준비해온 걸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연습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딱히 문화센터라고 해서 더 필요할 거는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강의 중에 또 가장 난감했던 상황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 뿌듯했던 순간들은 선생님들이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약간 보람 느끼고 누가 좋은 말 해주시면 이제 힘이 난 그런 건데 난감했던 상황이 또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도 만나보셨나요? 저 웬만한 거 다 긍정적으로 넘기는 편이어서 저는 난감한 상황이 저가 이제 6년 차인데 없었는데 거의 이제 학교를 하다 보니 이제 여학생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남학생들이 가끔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란스러워서 보면 갑자기 몸싸움을 한다거나 네, 뒤에서 교실 뒤에서 갑자기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누굴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일단 저는 굳었어요. 네. 일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학생을 한 명 시켜가지고 교무실에 선생님을 모셔온다거나 남자 선생님을 남자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그렇죠. 말리려다가 뭔가 저가 말리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상황을 일단 무마시키려고 옆에서 계속 말을 하고 이제 친구 한 명을 시켜가지고 선생님을 모셔면 알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진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남자 친구들의 뭐 주먹다짐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도 있다라는 거. 혹시 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은 또 오프라인은 또 이렇게 오프라인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개인 수업도 하시고 또 우리 팀에서 융합스쿨도 하시고 그러고 바쁘게 활동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을 또 여쭤봐야겠죠. 네, 장단점.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온라인을 시작할 생각을 사실 못했죠. 그래서 온라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역시도 이게 오프라인에서만큼 효과가 나올까? 앉아가지고 화면만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2년 됐나요? 너무 네, 지금은 막 다들 서로 적응해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랑 서로 적응해가지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하나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또 이제 유치원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기 네네네.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아이들 가르 언어만 가르치면 밍밍하니까 좀 이렇게 네네네. 오버스러운 거 많이 해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텐션도 좀 높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담을 수 없다는 거 화면에서 저의 어, 이런 큰 모션 아까 이 머리띠를 껴도 머리띠가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않는. 네,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조금 아쉽고 이런 음, 상황이 좀 아쉽고 그리고 온라인의 단점이 와이파이 가끔 끊길 때 저도 얼마 너무 전에 시장 다녀오셨잖아요 당황했거든요. 선생님. 네,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네. 네. 맞네요. 그런 것들. 이거는 어떻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 하나의 단점. 팁을 드리자면 우리 음. 핫스팟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 핫스팟.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해 두시고 맞아요.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연결해서 수업을 마치는 그런 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써주신 글에서 선생님이 이런 깊이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항상 에너지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다 보니 되게 긍정적으로만 살고 계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 되게 속이 깊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말이었어요. 강사를 하면서 음,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라고 제가 음.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아주 멋진 말로 힘들었던 적은 있지만 후회했던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강사를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는 그런 꿈도 있으시고 스타 강사를 꿈꾸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스타 강사에 대해서 이제 좀 대화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일단 강사하면 다들 뭐 이렇게 난 작은 규모로 할 거야 라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한 번쯤은 스타 강사를 꿈꿔보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리는 스타 강사란 어떤 모습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엄청 일단 지금 제가 저랑 대화하고 계신 제 앞에 계신 분 스타 강사시잖아요. 선생님이 모토죠. 선생님이. 저의 이런 어, 저를 끌고 가지 마시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생님 네. 기준에 어, 어떤 것까지가 내가 그려놓은 스타 강사일까? 그냥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저도 엄청 크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이것도 약간 개그 욕심처럼 스타 강사라는 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고 아, 네, 약간 이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도 진짜 있지만 예, 남들에게 좀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려고 네, 아. 그렇게 말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네, 말씀 중에 말씀해 죄송한데,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벼워만 보일 수 있는 또 그런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안녕하세요, 맞아. 이지쌤입니다. 이런 텐션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음, 그거를 좀 밉지 않은 느낌으로 승화를 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저 스타 강사 될 거예요. 스타 강사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음, 해주시는 거 되게 잘 어울리고, 선생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진짜 될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그때 되고 싶어요. 약간 어떻게 되고 싶냐면 그냥 네네. 중국어 하면 그냥 전국에서 저를 알았으면 좋겠다. 어린이 중국어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스타 강사고 네. 지금 이미 포항에서 어린이 중국어 하면 일단 예진쌤이 나오고 예진쌤을 떠올리게 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포항, 뭐 경북, 부산 이쪽으로는 이미 스타로 잘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선생님이 그 꿈꾸셨던 전국에서 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현재 하고 계신 무언가가 있을까요? 가장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는 SNS죠, 아무래도. SNS. 네, 아, 블로그, 인스타 이거를 통해서 여기 포항 경상도 지역이 아닌 많은 분들과도 만날 수 있는 음, 기회가 사실 저를 홍보할 수 있는 게 SNS가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SNS를. 그럼 개인적으로 SNS로 하는 이런 실천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뭐 나를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한다던가 뭐 아침에 뭐 성공하는 자들은 뭐 명상을 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게 네, 있어요? 아침에 아이들 등원시키기 바빠서 이게 명상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뭐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도 시작이 진짜 미약했는데 네.
지금 요새 유행하는 말로 버티면 엄청 버티면 그 뭐지? 살아남는. 네, 살아남는다라고 하잖아요. 못해도 제가 봤을 때 10년은 해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거를 안 할 수 그만두고 강사 안 하고 그냥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 고비도 많이 왔지만 계속 버텼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또 그 뒤에 성과가 쭉 하다 보면 또 그 뒤에 성과가 오겠죠? 너무 저랑 같은 생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셔서 내 얘기를 언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나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뭘 여기까지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나를 단련하고 막 이런 기보다는 진짜 버티기. 맞아요. 오늘도 내가 뭘 하나를 했구나 이러면서 이걸 지금 100일째 했구나 3년째 했구나 5년째 했구나 하면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특별한 걸 만약에 정하셨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지금처럼 놓지 않고 계속 네. 버티자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지금 스타 강사로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동의하시나요? 더 말씀드리자면 어디든 강의 문의가 오면 섭외가 오면 그냥 감사하다고 바로 오케이 하는 그런 네, 맞아, 맞아. 거절은 없다라는 아직은 거절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 지금 10년 차, 저 이제 만 10년인데 아직도 네. 거절할 그게 아닙니다. 더 그러니까 열심히 멀었네요. 너무 공감인 게 네, 거절을 하지 않고 간 곳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가지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그곳에서는 좀 페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그냥 내가 내 길을 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도 저도 가다 보면 또 예비 선생님들도 가다 보면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네. 버티고 정리를 좀 그렇죠. 해보자면 일단 버티고 그리고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하는 강의도 일단 한번 도전을 해봐라 라는 네. 흔하지만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아침에 뭐 명상이고 뭐고 지금 아침에 등원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네. 지금 아이를 둘을 기르시면서 이런 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 온라인 다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육아와 강사 일을 병행하는 삶이란 육아와 이제 모든 워킹맘들의 공통된 고민일 텐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하던 이 강사를 그만할까? 라고 했던 거 다 아이들에 관해서였지 뭐 혼자서는 어떻게든 했겠죠. 뭐 아이가 예를 들면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플 때 네, 특히 이제 첫 큰애를 키울 때는 다 처음이잖아요. 엄마도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만 좀 하기가 내 커리어를 쌓을지 이게 아이에 집중을 할지 되게 많이 갈림길이 진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특히 초보학 때는 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많이 되고 저는 사실 그래서 보통 다른 강사님들 같았으면 제 생각에는 주변에 보통 엄마들 보면 다들 강사 일은 아마 하시다가 저 같은 상황이었으면 다들 접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또 다행히 남편이랑 이제 남편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큰아이가 아직까지 미안한 게 큰아이가 입원했을 때도 좀 출근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좀 책임감이 좀 되게 강해요. 내가 애기 아프다고 뭐 일을 제가 쉴게요. 오늘 좀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 저를 믿고 뽑아주신 원장님이 날 안 좋게 보겠지? 혼자 또 A형이에요. 제가 또 안 좋게 보겠지? 다른 강사를 뽑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나는 지금 내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불안과 네. 책임감이 섞인 그런 시기였나 봐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휴가를 내고 아이를 보고 저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저는 가서 수업하고 그렇게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사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 좋은 직업으로 손꼽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감이 따르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그 수업을 펑크내면 기다리는 그렇죠. 학습자부터 해서 이런 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일반 워킹맘이랑 다른 게 없고 또 그때 오히려 강사는 잠깐 내가 놨다가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에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맞아. 그래도 선생님이 지금 그 힘든 시기를 버텼다. 그리고
그런 거에 아이한테 좀 미안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또 네. 다니고 같이 지금 이렇게 그 힘든 거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네, 현재 진행, 특히 뭐 또 한 명이 이었다가 좀 둘이 됐기 때문에 현재 네.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또 뿌듯할 때는 그래도 큰애, 특히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통하니까, 언어가 저랑 말이 대화가 되니까, 그래도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때, 어, 음, 갑자기, 갑자기 앞뒤 다 자르고 우리 엄마 중국어 쌤이야? 막 이렇게 친구한테 뭘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정말 육아를 하면서 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음. 그렇지만 아이들 앞에서 엄청 자랑스러운 또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 육아를 하시면서 큰 맘 먹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근데 큰 그죠? 마음을 드셔야 돼요. 정말 큰 마음을. 네. 강사라고 해서 쉽지 않다. 큰 마음을 그죠? 먹어야 된다. 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뭐 아이를 뭐 남편이 봐주시는 상황에서 또 강의를 나가고 하는 거에는 이런 책임감이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나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텐션도 좀 높으시고 그 강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감사함인 것 같아요. 감사함. 어머, 나한테 어떻게 전화를 주셨지? 이런 감사함. 네, 어,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 뭐지? 기회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네. 기회,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을 받았고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일이 또 좋아지고 책임감 있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고 약간 그런 네. 느낌의 그거 순서대로 가고 계시네요. 하나를, 그거 하나를 잘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네, 그 네네네. 하나를 잘 해야 돼요. 처음에 기회 왔을 때. 선생님이 처음에 막 안녕하세요 예진쌤이에요 하고 그 텐션으로 이야기를 처음에는 시작했지만 저와 이렇게 정말 이야기 수다를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텐션이 지금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낀 네. 거는 네. 좋은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SNS에서 선생님이 보여지는 모습은 막 밝고 뭐 이렇게 생각이 너무 난 기피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렇게 혼자 잘 헤쳐나가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속에 이렇게 깊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좀 진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해요. 캐릭터가 두 개라서. 아니 왔다 그래서 갔다 해. 저는 선생님이 주로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왔다 네. 갔다 왔다 하신다고 갔다 해요. 하니까 예. 그럼 이런 모습은 잘 볼 수 없나요 평소에? 평소에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수업할 음, 때 모습 나오고, 네, 음, 남편이랑 있으면 이런 모습 나오고. 나오고. 예. 그게 선생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네. 항상 이렇게 뭔가 되게 밝게 뭔가를 하고 계시니까 뭐 하는 분이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네, 이런 영상을 또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아이진 쌤이 그렇게 밝은 에너지만 있다고 해서 그런 이미지만 아니구나. 엄청 진중한 소심해요. 분이구나라고. 소심해요. 소심해. 그러니까 근데 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저도 한 번 더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깊이감을 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그러면 선생님의 지금 6년 차의 경험으로 어떤 이렇게 강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것만은 준비하자라고 할 때 실전 경험이 중요하고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그럼 어디서 자신감을 얻으시나요? 어, 그냥 저 자신을 믿는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얘네를 웃겨야겠다. 이 하나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개그맨 아니기 때문에 재밌게 알려줘야겠다. 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중국어 재미없다는 얘기는 안 그래도 안 듣자. 나오게. 예. 어, 네, 중국어 그러니까 재밌어요라고 얘기 들으려고 그 목표, 그 생각 하나만으로 해요, 수업.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궁금했던 이유가 실전 경험 중요하고 실전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 자신감을 또 어디서 어떤 포인트로 얻어야 되나라는 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일단 내가 강의를 할 때 그 강의 큰 목표, 친구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선생님 즐거웠어요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 실전에 가서 그 말을 듣도록 열심히 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거기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는 그런 그죠. 이야기를 맞아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실전 경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에 들어가실 때
나 오늘 강의에서는 이거 목표 끝내고 와야겠다. 혹은 이런 이야기 들어야겠다라는 설정을 하신 후에 강의를 그렇죠. 하시면서 점점 나의 자신감을 올려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지금 포항에 계신 학원과 또 선생님의 주력 강의를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것들을 하면서 계시고 선생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아, 포항에서 일단 오프라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뭐 다 괜찮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선생님 강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네이버에 예진쌤 중국어 치면 일단 제가 나오고 이제 저희 학원 위치도 나오고 포항에 이제 조금 시내 쪽에 있어요. 학원 음, 위치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저 보실 수 있고 이제 뭐 학원 수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포항이나 경주나 이제 또 부산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서 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시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는다면 뭐 포항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검색하면 과외를.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그러니까 포항, 경북, 뭐 부산 이쪽 지역에서는 예진 선생님을 오프라인으로 또 만날 수 있고 또 네. 온라인에서는 뭐 전국이든 해외든 다 지금 잘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진 쌤의 이런 밝은 에너지로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예진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갑니다. 불러주시면. 이렇게 책임감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3세라는 어린 영유아 친구들에게도 중국어를 이렇게 재밌게 노출시켜 주시는 거에 점점 경험치가 높아지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 일찌감치 한번 노출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진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 마치고 선생님 블로그와 인스타도 또 다 주소 달아둘 거니까 선생님 팔로우 해주시면서 잘 지켜봐 주세요. 스타 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자, 파이팅! 자, 해요. 그러면 마무리로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 정리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 나는 나를 불러주네, 기회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강의도 마다하지 않고 갔는데 그 간 분야에서 내가 이러한 목표 설정을 내가 오늘은 웃음을 줘야겠다. 꼭 재밌었다라는 이야기 들어야겠다라는 목표 설정 하시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 듣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강사로서 좀 다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책임감 갖고 하시다 보니까 가지를 또 뻗어 나가시면서 원래 내가 중국어 강사로 시작한 건 아니고 원래 여행사 또 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내가 강사가 돼야지 하면서 준비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이렇게 어린이 중국어 쪽에서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정도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뭔가 계속 부딪히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버티는 거. 맞아요. 힘든 두드리고 버텨야 돼요, 계속. 계속 두드리고 계속 버티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오늘 좀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또 소통하도록 할게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찌찐!